네,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켓뷰 금요 기획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출구 전략이 끝난 것은 아니겠죠. 시간만 조금 뒤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글로벌 환율 시장의 동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이후, 네. 중순 이후쯤에 한 출구 전략이 대두가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네. 다시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좀 얘기가 되면서 좀 약세로 전환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간밤에 다시 달러 강세가 흐름이 재현됐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요즘 뭐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환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환율 움직임도 통화정책 당국자들의 그 말에 결국은 뭐 가장 그 정점에는 연준의 출구 전략이 이제 자리 잡고 있겠는데요. 네. 요즘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버냉키를 보나 구로다를 보나 아니면 뭐 드라기 총재 뭐 마크 칸이 할 것 없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에 앉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한 문장 안에서 서로 앞뒤가 안 맞아도 그냥 내뱉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네. 중앙은행 총재를 하거든요. 한번 차트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자, 파운드 달러 한번 보시죠. 파운드 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이 파운드 달러 벌써 환율 표기부터가 앞에 파운드가 나오는 것은 파운드 중심의 파운드 기준의 환율이라는 얘기죠. 파운드 이거는 급락입니다. 자, 이때가 보시면은 버냉키가 5월 22일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5월 중순이라 하는 얘기가 향후 몇 번의 회의에 걸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 6월 19일 날 이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거죠. FMC 이후에 아주 작심하고 연내 QE 축소, 내년에 상반기 말에 QE 종료 이 얘기가 나오면서 네. 파운드가 급락했던 모습이죠. 달러 강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허겁지겁도 이제 연준 위원들이 또 비둘기파적인 통화 완화 계속된다. 금리 인상 먼 옛날 얘기다 했다가 네. 어제 또 이렇게 밀리죠. 자, 그 다음에 유로 달러 보시면은 이때 6월 19일 이후에 유로 급락, 달러 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22도 영란은행도 뭐 기준금리 둘 다 0.5% 그냥 동결했고요. 네. 드라기의 횡설수설도 이어졌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해놓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었어. 그러나 유로존의 경제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크다. 뭐 이런 식인데요. 네.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 지도 모를 겁니다, 요즘.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달러인 한번 보실까요? 달러인은 이제 스타트 라인이 작년 11월 중순입니다. 이때 이제 11월 14일 이때부터가 중의원 해산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자, 큰 고비는 이 94엔이었습니다. 94엔 때였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구로다의 양적, 질적 완화 정책, 이른바 돈 풀기가 나오면서 100엔을 올랐었고, 103엔 때 올라가니까 또 일본 정부의 또 빅마우스죠. 아마리 아키라가 이 정도면은 엔고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끝났다라고 했고 또 QE 축소론, QE 테이퍼링이 또 이렇게 시장에 화두가 되면서 달러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에서 한번 보실 거는 달러를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다는 네. 얘기죠. 기억하시죠? 95년에 85년부터 95년까지 10년에 걸친 플라자 합의로 한 240, 250엔 하던 애이 80엔까지 왔다가 역플라자 합의 이후로 이게 또 147까지도 가는 이 환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와중에 자, 지금 이쪽은 현재 와서는 아주 BOJ가 대놓고 2년 내 물가 2% 그리고 본원통화 2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 일단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레벨이다 하는 것은 이 147년 이후 98년 이후의 추세선에 약간 걸리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월간 차트의 120MA라는 얘기는 10년 평균입니다. 그게 얼추 100엔 공방. 그리고 이때 이후의 낙폭에 대한 기술적으로 흔히 말하는 38.2% 뭐 이런 피보나치 레벨까지 걸려드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부분도 살짝 올랐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가 금융위기 직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극도에 달했던 시점. 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외환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이때가 역사적 고점을 이루다가 금융위기를 맞았다는 것이고 지금 새롭게 그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머징 통화들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죠. 지금 주간 차트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건 아까 유로나 파운드하고 거꾸로죠.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루피아는 지금 급락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브라질 헤알입니다. 마찬가지 헤알화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브라질 국채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금리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뭐 이런 등등을 오다 보니까 우리 달러 환율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 1,100원 밑으로 잘 못 내려가는 흐름이죠. 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볼 수 있다면은 요약하자면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미국은 지표상으로도 봤을 때 중국, 뭐 유럽,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루피아 환율이나 브라질, 헤알, 뭐 터키 등등을 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주도했던 이른바 브릭스 이후에 네. 무슨 뭐 믹트나 마빈스 등등의 신조어를 만들면서 이머징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갔던 그 흐름이 이제 일단락됐다는 얘기죠. 네. 그들이 글로벌 성장을 좀 어느 정도 주도했다가 거기서 결국 중복 과잉 투자가 생기고 글로벌 총수요는 지금 이 세계적인 불황하에 총수요가 줄어들었다. 총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일 큰 이유는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새 차 사고 빚내서 핸드폰 바꾸고 하던 그 시절이 끝났다는 네.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총수요가 줄고 그러다 보니 이머징 쪽은 뭐 만들 생산 능력은 있습니다만 팔 데가 없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또 시장 측면에서는 이머징에서 또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지표상으로 좋아 보이는 그리고 회복 속도가 뭐 지표의 신뢰성은 차치하고 어쨌거나 제일 헤드라인이 좋아 보이는 미국으로 지금 자금이 몰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화로 가는 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 지표 신뢰성으로 보나 아니면 네. 회복 국면으로 보나 네. 이머징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서의 자금 이동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네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저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나라를 이머징으로 보고선 대응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를 좀 선진국 쪽으로 보고 대응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달러 움직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주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증시가 이머징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아직 이머징으로 그렇죠. 저한테 질문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게 뭐 어디에 인덱스의 기준을 따르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이머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사실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 실력으로 보나 네. 제가 흔히 뭐 세미나나 사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이렇게 깨끗한 나라 나와보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이 경제 규모와 펀더멘털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머징의 뭐 소유 아직 MSCI 이머징 지수를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네. 자, 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적어도 통화 원화만큼은 아까 보셨다시피 루피아나 헤알 무슨 뭐 남아공 란트 터키 네. 리라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과거 90년대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같은 그런 쏠림 이후에 그런 어떤 허접한 모습은 안 보이죠. 굉장히 우리 원화는 전 세계 통화 중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적어도 환율의 움직임만큼은 일단 달러가 남아도는 수급 측면에 있었으나 그리고 외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당국의 힘을 보나 그나마 우리 국내 금융시장 중에서 현재로서는 외환 시장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마음껏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좀 이제 답답하죠. 준비한 차트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고 S&P 500입니다. S&P 500 한번 보시면 말이죠. 작년 말 이때 뭐 그때 부자 증세 합의하고 이 이후에 이거는 제가 이제 꽃놀이패 장세라고 얘기하는 즉 지표가 나쁘면 QE 계속한다고 QE 확대한다고 지표가 좋으면 당연히 가는 그런 빠질 수 없는 주가 흐름이었다가 자, 그다음에 이제 5월 이후 이 버냉키발 이렇게 변동성 장세를 겪었습니다만 자 어제 이렇게 쭉 올랐죠. 쭉 올랐고 기술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 매도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다음 주 후반 정도는 또 한번 변곡점이 올 수 있다 하는 이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920포인트는 넘었습니다만 결국 1950, 1960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저항 부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여름 장세 중에 넘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